이게 딱 마무리가 돼야 주번에 딱 들어가 건물 사고 집 사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잠을 못 자. 이자 한 달에 막 1,300씩 나가고. 나도 막 인력식은 막 쉽게 결제하고 그 영수증 700원 그 수수료 그런 게 너무 아깝더라고. 당연하지. 절대로 우리는 돈을 잃지 않아. 근데 내 주변에 공짜로 자고 나니까 돈덩어리 떨어져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 시급 20년 해봐서 느낀 거지만 생마차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장사는 목 쉬어야 목이야. 상권 입지라고는 들어라 맞냐? 그게 제일 중요해. 요즘은 마케팅도 안 먹혀야 목이 제일 중요해. 목 좋은 곳에 생마차 잘 들어가지. 여기 어딘데요, 여기가? 여기 잠시 세네요. 사람 인상이 더 관계니까 중요한데. 사람 관계인데 일단 그 소통을 치얼스 한번 어떻게 하는 하자. 거죠. 네. 앉아하시죠. 반갑습니다. 짠! 반갑습니다. 올한해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 진짜 고생 건강하세요. 많으셨어요. 건강하세요. 꼭 제가 연결해드리고 싶었어요, 누나들.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피부과를 갔어. 압구정동에 있는 피부과. 근데 재밌겠다. 거기가 네. 좀 재벌들도 오고 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카운터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편하고 좋겠다. 이런 직장이면 얼마나 좋을까 하니까 노트 하나를 이렇게 주는 거야 나한테. 뭘 줬다고요? 노트. 노트. 그래서 이게 뭐야 하니까 일기장이에요 그러는 거야. 편하다고 했는데 실제 편하지 않은 거였지. 아는 걸 그 일기장에 7개. 저 이렇게 힘들어요 이런 거. 무슨 얘기냐면 2,000원을 발렛비를 받았다고 너가 내라 반말로. 그리고 막 이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매너한테 내가 뭐라 왜 그래? 했냐면 왜 싸가지 없이 혹시 그래? 그 사람들 여기 오는 사람들 부자 아니에요? 그랬어. 그러니까. 맞대. 다들 좋은 손님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 간호사 언니처럼 얼마나 많은 힘든 손님이 많겠어. 그걸 다 근데 맞춘 거야. 다 맞춘 거야. 어저께도 모임 갔는데 그런 것도 해요 나한테 막. 그래서 당연하죠. 서너 대만 팔면 그런 거 버리고 안 할 수 있어. 근데 어떻게 버려? 열 몇 대씩 팔려면 이런 손님 저런 손님 다 안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맨날 아 내가 이래서 늙어 내가 이래서 늙어 이러면서 그냥 혼잣말하고 사무실 가서 욕하고 막 이렇게 푸는 거야. 아니 근데 부자가 우리가 되려면 이런 태도, 톤의 매너 이런 근데 나는 매너라는 좋은 오리지널 이렇게 함 대표님처럼 이렇게 갖춰진 부자들도 많지만 그러니까 쓰레기도 그런 많잖아. 쓰레기란 표현은 그렇지만 그래서 그런 거 아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라 나는 그걸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들의 습성 뭐랄까 그냥 자기가 이만큼을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예를 들면 2,000원이 큰 돈이 아니라 난 이거를 이것 때문에 내고 싶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스틱 커피를 먹는다고 올려놨단 말이야. 내가 5,000원 스타벅스 커피를 못 먹어서 스틱을 먹는 게 아니야. 그래, 근데 내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돈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낄 수 있는 건 좀 아껴보자 생각에 내가 맞아. 스타벅스 스틱을 타 먹는단 말이야. 그거 3개야 1,000원이야. 누나 타 먹어, 그러게? 그렇게 타 먹어. 텀블러에. 근데 그걸 누나 그래 안 그래도 되잖아. 왜 그래? 돈이 없어서 1,000원짜리 마시는 게 아니라 차를 사도 나는 1억만 딱 줄 거야. 근데 세금까지 뒤에 뭐 89만 9천 얼마가 붙네? 자기는 1억만 쓰고 싶은 거야. 그럼 89만 9천을 어떻게 해? 윤희가 깎아주잖아. 친상 부리는 거야. 그분이 89만 원이 없어서가 아니야. 맞춰주면 되는 자기가 거야. 생각한 돈은 1억인 거야. 그럼 누나 부자 되려면 맨날 난- 돈 깎으란 거야? 아, 깎으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소비의 기준을 갖고 해야 된다는 거지. 어느 날 술 먹는데 나는 3만 원어치만 먹어야지 오바해서 6만 원, 7만 원어치 먹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야. 아 쉽지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든 거야. 그게 예를 집이 됐던 건물이 됐던 지금 윤 이사님이 사는 아파트 거기에 이제 비유해서 얘기를 할 거야. 거기가 이제 상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들이 옛날에 살았었거든. 압구정 현대아파트요. 거기 시장이 있거든. 재래시장이 아파트 안에 콩나물을 사러 와갖고 네. 엄청 깎는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지금 얘기한 거는 마찬가지인 거야. 그 너무 사람이 많아. 콩나물을 깎는 거하고 내가 어디 가서 벤츠를 사는 거하고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지. 거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니야. 자기 기준에서 저건 500원을 깎아야 돼. 그러고 싶은 거야 마음이. 신발은 빵꾸가 나. 뭐 이거 찢어진 거 신어도 돼. 근데 난 차는 벤츠는 타야 돼. 예를 들면 아 저 사람 너무 진상이다. 난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 진짜 난 그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 이사님 주차료방 2,000원짜리 줄 수 있어요? 2,000원이 없어서가 아니거든. 이건 왠지 윤미한테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2,000원 때문에 화내고 욕하고 하는 거야. 맞아. 누나 저도 내 주관과 이론이 정확히 있어요 누나. 그러니까 나도 막 인력식은 막 쉽게 결제하고 뭐 다 쓰더라도 써야 될 돈. 예전에 직원 뭐 보너스 준다고 뭐 하다가 ATM기 뭐 부득이하게 뭐 밥 먹이고 쓸 일이 있었는데 그 영수증 700원 그 수수료 그런 게 너무 아깝더라고. 당연하지. 누나는 건물주가 됐고 누나는 좋은 아파트 살고
건물 있어. 건물 아 있어. 맞아 누나 건물 있잖아. 알았어 누나. 뭐 안 하면 때릴 뻔했어. 건물주가 아파트지. 근데 누나 노동소득보다 솔직히 자산소득으로 더 많이 벌었잖아. 아, 그건 맞지. 당연히. 그거는 어쩔 수 없지. 다만 그 시드가 대준 건 직장 생활이고 본캐야. 근로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하지. 그것을 7일을 일한단 말이야. 나도 지금 이렇게 열심히 말마따나 자산 있고 뭐 징글징글하네. 돈도 많고 한데 지금도 일해. 나이가 벌써 70이 됐는데 그래도 이렇게 일한다고 누나? 진짜 징하다 진짜 누나. 50이야, 누나 한참이야. 근데 그 이전에 시드를 모았잖아. 그때 얼마나 개고생해서 돈을 모았는데. 나는 영업을 처음부터 잘했어요. 뭐 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처음부터 잘할 수가 없잖아. 내가 그럼. 손님이 없었는데. BMW 때 영업을 할 때 몇 년 전? 2006년도 차를 예전에 BMW를 샀어. 그래. A라는 선배한테 샀어. 근데 그 다음에 윤미 열심히 하네. 윤대리 열심히 하네. 나 윤미한테 살게. 했을 때 그럼 어떻게 돼? 윤미한테 못 사. 왜? 시스템이 A라는 사람한테 샀거든. 그거 뭔 상관이야. 내가 사고 싶으면 하는 거지. 빙고. 손님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 전단지 A4짜리 만들어서 1000통 뿌려야 찌라시 1000통 뿌려야 전화 2통 올까 말까야. 그러니 전화가 얼마나 소중해. 모르는 번호 너무 감사해. 네 고객님 뭐 이러고 전화를 받는 거야. 그거를 매일 울면서 이걸 돌리고 다녔어. 그러면 팀장이 전화가 와. 야 너 유미 어디야 회의하는데 들어와. 그럼 내가 헥헥거리잖아. 맨날 뛰어다니면서 이걸 돌리니까. 그럼 야 너는 야 BMW 제가 투공하고 있습니다. 뭐 전단지 돌리고 있습니다. 이럴 거 아니야. 그러면 넌 차를 현기차 팔듯이 한다고. BMW 그 고급 차를 소리를 욕하면서 지르는 거야 선배들이. 욕하면서? 그럼 난 손님이 없으니까 그걸 반복해서 하나 둘 왜 손님을 포기 안 했어? 그걸부터 시작을 한 거야. 그렇게 그럼. 시작을 하니 손님이 하나 둘 모이고 벤츠 줄 서서 샀단 말이야. 그런 전시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잖아. 회장님 오셨어요. 막 문 열어드리고 가실 때 배웅하고 막 맨날 정기점검 1년 되면 전화하고 2년 되면 전화하고 엔진오일 갈아서 갖다 드리고 뭐 이런 류의 서비스를 해드리니 손님들이 얘는 좀 다르네. 그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차를 좀 팔기 시작한 거지. 그러면서 돈이 모아지고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고 재테크가 되고 뿌풀려져서 지금의 자산이 형성된 거지. 아니 근데 대표님은 언어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일본을 가서 무역을 하고 프랑스를 가서 제품을 사고 그런 어떤 누나 환경- 기질을 어떻게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우리 아버지를 굉장히 잘 만난 거야.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재소를 하셨는데 사업을 하시니까 시골에서는 그래도 잘 사는 집이지. 근데 이 아버지가 동생도 공부를 잘하고 다 언니는 미스 강원 출신이야. 그리고 다 이런데 나는 이쁘지도 않아. 공부도 안 해. 칭찬할 구석이 없어. 둘째. 근데 둘째들이 생활력이 많아. 우리 아버님이 한 번도 나한테 왜라고 야단친 적이 없어. 아 진짜? 언니가 미스 강원대 이쁘다 소리 안 하고 나 거는 증명사진을 넣어 갖고 다녔어. 이 병원에 가면 우리 싸이 되라 그러고 이쁘지 않냐 그러고 나보고 야 너는 큰 인물이 될 것 같아. 진짜? 내 블로그에 보면 아버지 얘기가 무지 많아. 우리가 뭘 잘한다는 건 내가 좋은 학교에 나오고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난 그게 자존감이라고 봐. 자존감? 아버지구나 자존감의 원천이. 아버지는 나를 자존감이 있는 사람으로 키워준 거야. 아 정말 중요하네. 그래서 어릴 때도 그 부자와 성공한 기업인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내 멘토가 돼줬던 건 이유가 하나야. 이걸 안 했어 나는. 아첨을 안 했어? 내가 최강이잖아 자존감이. 나는 그 사람보다 나이가 20년이 어려. 내가 당신 나이가 되면 난 당신보다 더 잘 살 수도 있는데 내가 굳이 당신한테 이럴 필요도 없고 내가 당신한테 돈을 빌리러 갈 일이 없으면 내가 아부할 일이 없잖아. 그래 항상 당당했던 거야. 이거를 그 사람들이 잘 본 거야. 그리고 내가 땡큐 한마디를 알고 외국을 나가도 무섭지 않았던 게 아버지가 너는 너무 특별한 아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 그러니까 내가 500만 원 서울 갖고 오면서 이제 돈 벌어서 강릉 가서 아픈 엄마와 가족을 먹여 살려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셨거든. 그 훌륭한 아버지가 일찍. 그래서 이제 그 가장에 돼갖고 왔는데 아니 미스 강원 언니는 어떡하고? 언니 오빠가 굉장히 열심히 사는데 돈이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자기 밥벌이 많아 봐. 언니, 오빠, 나, 동생 둘. 동생 둘 밑에 또 있어요? 근데 얘네가 어렸는데 엄마가 폐혈증에 걸려서 사형선고 받았어. 아버지가 그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언니 오빠도 되게 부지런하고 재주가 많아. 근데 이게 오사마리가 안 돼. 일본 말로. 이 마무리가 안 된단 말이야. 돈이 이게 딱 마무리가 돼야 주변에 딱 들어와 건물 사고 집 사잖아. 그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완전 꼴통이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뭔 생각이냐면
아버지가 나에게 이 가정의 가장이 되라는 역할을 주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한 거구나. 너 괜찮은 애라고. 진짜 그 살림 미천이었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그때부터 사람이 완전히 돌변을 해갖고 압구정 한양이 왔는데 그때 갤러리아가 한양 슈퍼였어. 난 너무 신기했어. 신기하죠. 그때는 막 재래시장 이런 데 가서 막 봐야 되는데 무슨 전통시장 가서 봐야 됐더니. 그게 압구정 한양의 깃발을 꽂고 어디가 넘버원이냐 명동의 사보요태 1층을 가서 돈 500만 원 갖고 7천만 원짜리 가게를 집주인 쫓아다니면서 사정을 해서 월세만 주기라고 2평짜리 가게를 들이대갖고 얻어서 1년 만에 그 가게를 사버린 거야. 대박이다. 기필코 내가 이 가정을 내가 일으켜 세워야겠다라는 거. 그 하나만 가지니까 되더라는 거야. 현장에 답이 있네. 너네한테 다 부딪혔네. 실행이 답이야, 실행이. 부자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두 종류. 나처럼 윤희사처럼 밑바닥에서 점 찍고 온 사람, 자기가 뼈를 갈아 넣어서 자기가 해서 온 사람. 뼈 가기 싫다. 절대로 우리는 돈을 잃지 않아. 근데 내 주변에 그냥 공짜로 자고 나니까 돈덩어리 떨어져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사람 3대가 아니라 지금 아이고야. 1대를 못 가. 부러워 죽겠네. 아니 1대를 못 가. 안 부러워. 이 사람은 돈은 줬지만 부모가 이 사람한테 돈 그릇을 만들어주지 않는 거야. 너무 훌륭한 아버지를 두셨네. 너무 훌륭한. 가난이 실력이야. 내가 소처럼 일한다고 그랬잖아. 난 빚을 내놓으면 잠을 못 자. 이자가 너무 아까워서. 와, 그래서 누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시대를 계속 모은 거야? 모아서 계속 빚을 갚는 거지. 레버리지를 이만큼 내서 집을 부동산을 소유를 하면 그 빚을 갚느라고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맞아. 소처럼 일하는 거는 50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씩 계속 중도상을 하는 거야, 나는. 난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중도상환 수수료 낮은 상품으로 대출을 받아. 금리가 좀 높아도. 잘했다. 그래서 당시에 나 풍납동 집 살 때도 삼성생명에선가 받았어. 그러니까 그때 방카슈랑스로에서 보험사에서도 대출을 해줬을 때라 걔는 중도상환 수수료가 되게 낮았어, 은행보다. 그런데 나는 그냥 하는 거야. 그러고는 500만 원 빼가세요. 그때 인출해 가세요. 이러면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얘네들이 인출을 해갔다고. 500이 되면 500 갚아, 100만 원이 되면 갚아. 계속 갚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자를 점점 줄여서 어느 정도 현금이 돼. 집이 이제 현금집이 됐잖아. 대출이 없으니까. 누나, 근데 그럼 이사를 한 거지. 그 돈 갚아가는 재미도 있지. 빚 당연하지. 걸어갖고. 원금이랑 이자가 같이 줄잖아. 얼마나 좋았길래 기뻐. 손을 지금 빤때를 때렸어. 그래. 너무 그 맛에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500을 벌든 300을 벌든 정해진 생활비만 나는 남편하고 같이 생활비 계좌를 쓰기 때문에 생활비는 그 돈으로 넣고 내가 좀 더 버는 것들은 계속 족족히 갚는 거야. 이러면서 부자들은 자기 이론이 생기는. 소비를 안 하는 거야. 그래. 자기 이론이 생기는 거야. 쓸 데도 없고 시간도 그러니까. 없고. 왜냐면 이거를 갖다가 꽉 이렇게 채워놓으니까 그러니까. 대출로 자기 소비를 잠을 못 자. 이 대출금 이자 한 달에 막 1,300씩 나가봐. 못 자. 그러면 뭔가 영업직이기 때문에. 영업직이라 가난한 마인드는 이 얘기 한단 말이야. 뭐 연병 났다고 그렇게 빡빡하게 사냐. 그냥 이렇게 편하게 살지. 그럴 거 아니야. 당연하지. 왜 그렇게 그냥 살았어? 과천이나 아니 그래. 수원이나 뭐 저쪽 외곽에서 그래. 떵떵을 그리고 해외여행 다니면서 그 살지 뭘 그렇게 근데 사냐. 나는 내가 워낙 어렵게 크니까 이 부의 가치 내가 안정적인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옛날처럼 다 어른들 비슷할 거야. 내 집은 하나 있어야 됐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직장하고 집이 가까워야 내가 더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점점 가까워지니 점점 집값도 비싸네 이러면서 들어오게 된 거지. 나는 꼬마 때부터 내가 무슨 건물 사고 압구정 이런 생각 1도 안 했지. 하다 보니까 자기 목표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되니까 여길 가네 여길 가니까 저길 가네 그럼 뭔가 일으켜 놔서 해보면 빚을 또 열심히 갚아야지 하고 일을 또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직업을 잘 선택한 거야. 왜냐면 자기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난할 때는 만나는 사람의 그레이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요. 맞아. 근데 직업이 상위 몇 프로의 사람만 만나니까 당연하지. 차만 팔고 이거 얼마요 끝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 아니야.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사귀니까 손님들하고. 말 한마디 두 마디가 돈 주고 살 수 없는 정말요. 그 맞습니다. 한마디가 그거가 말씀드려요. 여기가 이 직업이 난 너무 스며들었던 좋지. 거지. 너무 좋아. 그래서 내 직업을 너무 사랑하지. 그래서 거기를 핵심에 사게 되는 거지. 나 너무 송파 3구가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풍납동을 갔는데 풍납동이 송파구에서 제일 저렴한 데거든요. 거길 살아봤더니 집값이 오르진 않아. 물이 엄청 잠기는데. 맞아. 그래서 싸. 안 되겠다. 그러고 이제 그때 당시 벤츠를 딱 왔는데 벤츠가 당시에 손님들이 오면 DB를 적어주면 죄다 리센치를 쓰는 거야. 이거 대박이다. 왜 도대체 리센치가 이렇게 벤츠를 사러 많이 오는 거야. 손님들이
이 동네 뭐야? 그러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엘리트네? 그리고 집값을 봤더니 내가 그때 당시 풍납동에 5억 주고 35평을 들어갔는데 여기는 집값이 11억 이러는 거야. 근데 5억에 34평 똑같은데 어떻게 오냐 내가. 이사 올 생각을 엄두도 못 냈지. 그런데 주소 오면 다 리센치 사는 전문 직군이 많은 거야. 환경이 이래 중요하네. 정말. 중요해. 깃발을 어디에 꽂느냐. 그래, 그래서 리센치 사는데 리센치 꽂았나 봐, 지금. 전세가 그때 당시 리센치가 6억 9천이었어요. 5억짜리 현금집 됐다 그랬잖아. 그거 팔고 6억 9천 전세를 왔어. 돈이 없으니까. 5억 주고 산 걸 유일하게 내가 부동산 실패한 게 4억 3천 주고 들어왔어. 7천을 손해보고 팔았어. 우신랑 그때 왜 이걸 손해를 보고 파냐. 굳이 왜 전세로 이사를 가냐. 싸웠구나. 그때도 반대를 하지 당연히. 나 리센치 살아봐야 되겠어. 손님들이 왜 다 저기서 오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부동산 공부를 했더니 엘리트 얘기를 하는데 엘리트 중에서 리센치가 제일 비싸더라고. 그럼 이왕이면 제일 비싼데. 소름 돋아. 신의 한 수였네. 아 진짜. 그래서 성공하려면 실행해야 돼. 무조건 try, keep going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환경이 중요한 거야.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인생 역사가 오는 거야. 그 역사가 오는 거야. 그 사람의 경험, 그 사람의 노하우가 다 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고객으로 만났어. 너무 좋지. 돈도 벌면서 얘기 들어. 가만히 앉아서 MBA를 하는 거야. 뭔 그럼, MBA? 그럼. 부자 공부의 MBA를 이 사람들한테 하는 거야. 뭐 내가 엄마만 큰 부자는 아니지만 이제 돈을 버니까 인간관계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옛날 사람들은 나한테 변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난 이게 이제 너무 스트레스인 거야. 나쁜 사람도 없고 좋은 사람도 없는 거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야. 썩은 데는 뭐가 뭐야? 똥파리가 끼는 거야. 그거는 누구를 뭘 할 게 아니야.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말라는 말이 왜 나왔어? 내가 선택한 거야. 내가 억울해한 거고. 상대방이 혼자 짝사랑해서 나랑 그 인연이 맺어진 게 아니잖아.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좋아서 같이 친구가 된 거야. 파트너가 되고. 서러운 동생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책임도 자기한테 50%가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인간관계도 리더십이라고 보거든. 왜요, 리더십 누나? 우리가 나쁜 사람도 내가 그 사람한테 대해야 되는 나의 전략이 있는 거고, 좋은 사람도. 그래서 나는 이걸 거리두기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사람을 사기꾼, 끊어야 할 사람 있어. 맨날 거짓말하는 사람, 사기꾼, 이런 어떤 압으로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끊어야지. 근데 끊는 게 아니라 멀리 두는 거야. 멀리 둔다는 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산에 길이 원래 없었잖아. 근데 사람이 많이 다니면서 길이 만들어졌잖아. 맞아. 근데 우리가 멀리 두면 어떻게 되겠어? 옛날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하던 게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되면 숲길이 없어지지. 풀이 생기잖아. 그러네. 사람의 관계도, 이 사람은 강호동이는 내가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 만나야 할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3m에 두고 어떤 사람은 30m에 둬야 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거리가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알고 거리 두기 가까이 하고? 상처를 받았다는 건 내가 이 사람을 가까이 뒀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 그 거리 두기를 안 한 거지. 멀찌감치 밀쳐놨으면 자연스럽게. 사람한테 막대하는 게 왜 막대하는데? 거리가 없기 때문에 막대하니까. 부모, 형제, 가까운 친구끼리 싸우지 남하고 싸우나 안 싸워. 그래도 너무 거리 두기를, 내가 상처를 받지 말라고 거리를 두게 한다는 건 좀 그렇잖아, 누나. 내가 재단하고. 나뭇잎이 떨어져요. 그래서 뒷집 사람이 얘기하자면, 그래요? 나무를 베드릴게요. 왜? 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올해 쓴다고 내년에 또 떨어질 거고. 그러면 이 문제로 내가 계속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고, 썰어버려, 그냥? 그 사람은 바로 나랑 붙어 있는 집이잖아.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저런 또라이 같나, 자기네도 남아있으면, 이거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원만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좋은 사람도 없고 나쁜 사람이 없다니까. 고객이 마음에 안 들고 또라이 갖고 지 자랑만 돈 자랑만 하다가 차도 살 듯 안 살 듯 하고, 아유 저 새끼 재수없어. 안 만나? 나는 아니야. 안 누나 그래. 욕할 줄 아네? 욕할 줄 알아, 누나도? 아니 지금 잠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입이 찰지는데, 여기? 했다면 근데 좀 누나가 하겠지. 더 잘하는데? 그래서 내 쿠션이 할 거예요. 네? 근데 이만큼 사업했는데 당연하지. 근데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그런 고객도 더 쉬워. 당연하죠. 그런 고객 안 버린다예요, 저도. 더 쉬워. 왜 쉽는지 알아? 아 오늘 왜 이렇게 멋있으세요? 그 옷 어디서 사셨어요? 배가 조금 들어갔는데 다이어트 하셨나 봐.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몇 마디만 띄워주면은 아주 순한 양이 돼버려. 그런 사람일수록.
칭찬 기법으로. 그래서 그런 못되게 하는 사람일수록 칭찬하고. 나는 이 사람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 날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 싫어하니까 뭔가 날 힘들게 하겠지? 그럴 수 있어. 10명에서 한 명만 나랑 잘 맞으면 돼. 그래. 저 사람은 나 싫어할 수 있어. 날 다 좋아할 수는 없어. 그걸 받아들이면 돼. 제가 싫어하니까 나도 쟤 싫어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거기다 왜 소모를 해, 에너지를? 소모 안 해, 나는. 한두 사람만 나랑 맞으면 돼. 아, 나를 알아주고 내가 진짜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사회생활 어렵지 않아. 다만 다 좋아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 상처받고. 누나 그때 건물 샀잖아요. 건물 몇 년도에 샀어요? 2005년? 2005년도에요? 평당 2천 주고. 평당 2천? 누나! 고소형의 빌딩 뭐고 다 2천이야. 누나 지금 1억 6천 됐잖아 거기. 모르겠는데. 와매. 누나 여기서 지금 닭튀김 먹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이미 가려고 하지 마요 누나. 어찌냐. 내 주변에 엄마들 다 갔어. 가지 마. 근데 왜 떠나는 거냐고. 세금 많이 내잖아. 세금이야. 100% 세금이야. 상속세, 증여세. 세금 보유세 1이야, 1위 이제 우리나라. 조율해야지. 그러니까 중복과세가 너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뭐냐? 여기도 건물 갖고 있고 집 갖고 있고 나도 갖고 있지만 결국 나는 이게 내 집이라고 생각 안 해. 대한민국 사는 애. 왜? 나는 대한민국 국가가 집주인이고 나는 세대로 사는 거야. 임시 보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내지. 내가 자녀가 있으면 나 언젠가 죽을 거 아니야. 상속세 50%를 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좀 조절될 것 같던데. 돼도 큰 의미가 없지. 중과 안 된다는 거밖에 안 되지. 요율을 줄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홍콩도 상속세가 없고 미국도 없고 그러니 다 나가서 상속을 하는 거야. 지금 2,400명이 나갔는데 23조가 나갔어.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 전 국민이 이거에 대한 피해를 보는 사회. 이거 이거는 정치인들이 봐야 된다. 나란 일을 한 사람들이 문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 국민이 세금을 내지. 근데 많은 금액을 내는 사람이 누구야? 상위 몇 프로잖아. 나머지는 그냥 조금이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나가고 있잖아. 23조.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5년 안에 얘에서 한 50조. 50조. 그럼 뭔 얘기가 되냐면 더 로스된 게 한 100조 이상 가치가 그게 세금을 날라가. 낼 사람이 없는 거야. 오메. 그럼 세금을 낼 사람이 없어. 나는 못 내겠네. 그럼 있는 나는 사람한테 못 내. 더 부과가 되는 거야. 나는 못 내겠네. 중과가 되는 있는 거야. 사람까지 이제는 중과가 내야 되는 거야. 상황이 되고. 안 된다고 나는 못 내겠다고. 아 슬프다. 그래서 이게 부자들 이런 뉴스를 볼 때 부자들이 2,400명이 갔구나 23조가 나갔구나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그걸 보고 나한테도 있는 온다는 나한테 거야. 해당하는 거야. 왜? 와야지. 우리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다 오잖아. 당연하지. 그걸 알아야 된다고. 세금을 낼 사람이 생마차 없어. 사장님도 올 거고 올 것이고. 정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몰라. 그 52시간 이런 것도 야 직원들 해야서 8시간 9 to 6 근무하지. 그분들은 더 일 많이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어 한다고. 그래. 근데 점주들은 얘네 시간 지켜서 해야 되니까 이거대로 시간 안 되니까 영업 제대로 못하지. 인건비 나간다고 못하지. 이분들은 일하고 싶은데도 안 됩니다 하고 내보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악순환인 거야. 이것이 이번에 1015 그 전국 묶은 것도, 서울 묶은 것도 여기 묶은다고 이게 안 올라? 지방 사람들이 아 이제는 1가구 1주택이네? 서울로 몰리면 여기 더 올라. 그럼 지방은 세금 팔면서 안 오겠어? 그럼 양도세 똑같이 떠내고. 주채, 세채 있는 사람들이 아 나도 세금을 중과한다고? 그럼 하나로 몰아야지. 그럼 서울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더 오를 거란 얘기야. 이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야. 부자들이 돈을 쓰게 만드는 구조여야 해. 근데 지금 자꾸 나가잖아. 말 그대로 몇 조가 나가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걷어들일 세수가 확 주는 거거든. 윤미애를 국회로. 아 진짜. 그럼 그게 자꾸 내려가는 거야.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 사람들 그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야. 각자가 깨어 있어야 되고 각자가 공부를 해서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근데 생각해봐. 성공한 사람 부자는 어디에 가장 많은 시간을 쓸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할 것 같냐? 비전. 가치. 돌아가는 거. 지금 이런 얘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10이면 여기서 10. 다 이렇게 해서 점점점 똑똑해져서 판단을 내리는 거야. 부자였어, 친정이. 그 사람이 이 장사를 하는 건데. 근데 이 여자가 또 외제차를 몰아. 이 한 손으로 그 복잡한 그 시내 강북에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멋있어 보여. 난리가 난 거야. 시골의 눈에.
그래서 7,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7,500 주고 마스터피스 벤츠를 산 거야 서로. 진짜? 어. 누나가요? 코엑스 있을 때 우리 동생들이 알아 누웠어. 몇 년 전 거예요? 그게 90년, 91년? 지금 생각하면 미쳤지. 아니 여자가 전재산을 털어서 차를 한번 아니, 사려고. 그때 차랑 같이 안 부동산도 봤어. 아니고 누나 그때 차랑 7,500이면 강남 아파트가 당연히 사지. 1,000만 원이 7,000 그때 아니 그건 더 됐어. 그때도 1억은 됐나? 미쳤어. 미쳤어. 그때 그 나이에 차를 무슨 7,500을 아니 그랜저도 안 탈 누나 그때 때. 결혼 안 할 때였어요? 안 했지. 나이가 어렸는데. 그러니까 30이 안 됐을 때잖아. 그리고 무역은 왜 했겠어? 돈 많이 벌라고. 어떤 한국 여자가 외국 사람하고 막 이런 수트를 입고 우리는 이런 거 뭐 안 입을 때니까 막 외국 사람 얘기하는데 너무 멋있는 거야. 이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난리야. 약간 꼬마 때부터 놀던 가락이 있어서 그 허세가 있어. 그거를 하고 싶은 게 동기가 너무 잘 발전된 케이스야. 잘 발전되니 이게 나쁘게 갔으면 사기꾼 됐을 건데 이걸 거지 됐지, 거지 힘들게도 됐어. 해보고 내가 돈을 못 벌으면 만에 하나 재벌집에 여자 운선수 오메오메 왜 서비스 그래? 안 해 누나 아니야. 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냐면 우리 아버지가 신문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 사업하셨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난 신문 중독이야. 그래서 나는 이 생각했지. 내가 그 기사가 되면 신문을 우리나라 나오는 신문 잡지를 다 보고 출근을 해서 운전을 하면서 내가 브리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헤드라인만 뽑아갖고. 말 되네 그때 똑똑했네 센스 있네 똑똑했어. 역시 성공하려면 실행과 센스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무엇을 보았고 내가 결핍만 갖다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느꼈고 지하 2층 사는 사람들이 꿈이 뭘 것 같아. 지하 1층 가는 2층에 거. 올라오는 거 1층 냄새만 없으면 좋겠다. 해만 좀만 들어도 좋겠다. 곰팡이만 안 펴줘. 왜?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닥치고 공격에 이게 원조네 닥치고. 누나 닭튀김이 나왔어 그래도 아 이거 진짜. 그러니까 닭튀김이 나왔어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지 말자 이거야. 좋아요 이 와중에도 누나는 계속 일하잖아 손님 배워야 돼 맞아, 나 손님 배워야 하고. 된다니까 놔둬야 돼. 어? 일이 첫째.